투자론은 6가지가 있는데 지렛대효과,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 네 번째가 시간가치, 다섯 번째가 영업수지하고 지분 복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거기 타당성 얘기요.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말은 표현하자면 타당성이라는 말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얘기. 근데 우리 교재는 전제가 하나가 빠졌어요. 제목을 만들자면 일단은 타당성이요. 타당성이라는 분석 기법 얘기인데 타당성은 그 타당성 얘기가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거기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뒤쪽에. 뒤로 넘어가시면은 저기요 373페이지에 어림셈법 있죠? 그거 하고 하나 또 넘기시면은 375페이지 수익률법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면은 비율분석법도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은 5번의 비율분석법. 그러니까 타당성이란 말은 크게 봤었을 때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이 있고 안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그 말을 지금 빼놓았어요. 전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당성이란 말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타당성 종류는 세 가지 있는데 법적 타당성이 있고 기술적 타당성이 있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 법적 타당성은 법에서 허락했냐 안 했냐, 적법하냐 위법하냐, 맞죠?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은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건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은 돈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은 주로 무슨 타당성이 있습니까?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주로 수익성을 나타내겠죠. 돈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거 얘기. 그런데 우리 교재 그냥 읽어보시면 이거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 사업을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사업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일정기간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2017년도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한다. 2027년까지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땐 사업기간 전체를 다 볼 수도 있고 1년만 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10년 사업을 하는데도 1년만 딱 보는 것을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류가 첫 번째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1년치만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할인을 안 하기 때문에 비할인 방식이란 말을 써요. 비할인 방식이요. 그러니까 할인이란 말은 2년 이상 되는 현재를 끌고 와야 돼. 지금 돈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1년치만 보고 여기 수입이 얼마니까 전체가 얼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 또는 전부 다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중에서 하나만 1년치만 따진 것을 비할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따진 것을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그래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은 주로 할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인 방식이 있고 비할인 방식이 있는데 가장 먼저 다음 중 할인 방식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비할인 방식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비할인 방식은 종류가 무려 한 30개가 넘습니다. 할인 방식은 딱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비할인 방식에서 맨 첫 번째가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림셈법이요. 그러고 보니까 어림셈법이라면 어림 잡아서 잡는 거, 룰 오브 썸, 눈대중. 그 다음에 또 비율분석법. 그래,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요 애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어림셈법 안에 들어가면은 승수법 있고 수익률법이 있어요. 비할인 방식과 비율분석 가면 종류가 또 6가지 또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가치 고려하는 것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인, 그 다음에 현금 수지 분석법이요. 또 수지법, 수지 분석법 아니면 또는 수지법이요. 그러니까 우리 할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치 현재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는 1년치를 보는 거고 아래쪽은 2년 이상 보는 거 일단.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종류가 우리는 딱 4개만 기억합시다. 이 종류가 첫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 두 번째가 순현가법. 순현재가치법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법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법이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현가 들어가면 전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요 4가지하고 요 놈을 섞어가지고 다음 중에서 할인 방식, 비할인 방식 골라보실래요? 실제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몇 번이 남죠? 어디에? 20 몇 번이 남아있던데요. 예, 27번. 404페이지. 404페이지 27번 보시면은 거기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뭘 찾으라는 소리입니까? 요거 찾으세요 그 얘기야. 그런데 요 종류는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는 건 밑에 치 4개를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그것만 딱 오면 벌써 답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죠. 못 찾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저기 들어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수년제가치법 들어있죠. 수익성수 들어있죠. 현가, 현수경, 현가. 그러니까 그 4가지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할인 방식입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그게 기출문제가 몇 회입니까? 17회 때. 또 지문 사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 고려 안 하는 방식이요. 근데 내부수익법은 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식이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요 문제가 한 문제. 그래서 여기가 한 문제 나오고 요 녀석이 한 문제입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타당성에서 문제가 2문제가 나옵니다. 요렇게. 근데 이쪽 문제는 대부분 산수 문제가 나옵니다. 이쪽에 나온다면. 크게 봤었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한다는 얘기는 1년치만 보고 1년치 수익이 얼마니까 전체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방법이고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사업기간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요. 여기는 맨 처음에는 어림셈법 비율수법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 가치 고려 안 하는 방식은 그죠. 맨 첫 회분, 맨 첫 번째 첫 회분의 소득이득만 고려해요. 맨 첫 번째 수익의 첫 회분의 소득이득만 고려합니다. 그 말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첫 번째 소득에서 소득이만 고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올 수 말은 맨 첫 번째는 매년 수지가 적고 매년이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1년치만 따지기 때문에 매년 소득이 되고 어쩌고 그런 말 자체가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에는 수익이 2가지가 있었죠. 소득이득하고 자본이득.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본이득, 매매차익, 양도차익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 안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득만 고려하니까 말뜻이. 그죠? 그런데 아래쪽에는 전기간, 사업의 전기간에요. 전기간의 모든 수지. 전기간의 모든 수입을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전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선 첫 번째는 반드시 매년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야 정상이죠. 말의 논리상.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간의 모든 수입 때문에 수입에서 여기는 소득이득 어쩌니까 당연히 고려하고 자본이득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자면은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은 자본이득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 되죠. 그죠?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은 소득이득만 고려하기 때문에 자본이득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이 할인 현금수법을 다른 말로는 DCF라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메서드요. DCF요. 그래서 DCF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그래서 할인 현금수법을 다른 말로 DCF라는 말을 써요. 우리 DC 한다는 말 많이 하시죠? 디스카운트. 그 약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년치만 놓고 따진 것은 어림셈법, 비율분석 이런 거는 1년치만 따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종류는 여러 가지 지금 2개밖에 안 됐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4가지 요걸 기억합시다. 수익성 지수법, 순현재 가치법, 내부수익법, 그 다음에 현가란 말 들어가면 전부 다 할인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할인 방식 비하는 고르는 것을 요 4개만 알고 있으면 답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부수익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하셨는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녀석들은 왜 맨 첫 회분만 고려할까요? 왜 전체 다 고려할까요? 위에 있는 것은 왜 맨 첫 번째 요것만 가지고 전체가 얼마라고 할까요? 월급쟁이 연봉을 구할 때 12달 다 알아야 되죠?
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지, 수입과 지출이 안정적이죠. 수지가 안정적. 1월달도 얼마? 2월달도 똑같으니까 수지가 비교적 안정적이죠. 이해하셨을까요? 2월달은 28일이니까 더 적게 주죠. 7월달은 더 30일이 더 많이 주죠. 지금 말 뜻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게 요 전체를 갖다 해도 왜 첫 번째 치 가지고 이게 1년에 10억 나온다 그러면 10년이면 100억쯤 되겠는데 왜 이렇게 할까? 매번 똑같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비교적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수입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출도 안정적이니까 영업 경비 등이 계절여행을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계절마다 수익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죠? 지출도 비교적 일정하고 수입도 일정하니까 닿을 필요 없잖아요. 말의 논리가 지금.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 수지가 불안정적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들은 보통 소규모 사업에 주로 많이 씁니다. 여기는 주로 대규모 사업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쓰는 거고 이거를 보통 나중에 쓰는 게 맞아요. 요거 해봐가지고 정확히 할 때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림셈이라면 어림셈이 무슨 뜻이죠? 대충 눈대중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림셈법으로 대충 해봐도 돈 된다 그러면 정확히 따질 때는 할인 현금 수입 분석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체계 구성이 요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우리 교회 반대로 그래서 이걸 먼저 하려고 그래요. 요게 더 쉬우니까.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그러면 여기에 먼저고 나중인데 어떤 걸 더 먼저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어림셈법 등은 할인 현금소법의 예비적 분석 과정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비적 먼저 하니까. 말 이렇게 만들어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은 요 녀석은 이거 쓰기 전에 먼저 쓰니까 요 녀석은 요거 전에 예비적 분석 과정으로 이용됩니다. 말 되죠? 썩을 놈들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논리는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하나만 보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좀 조잡하죠. 여기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란 말 쓸 수도 있겠죠. 말 되죠? 그러니까 어림셈법은 조금 조잡하고 개괄적이고 단편적이라면은 할인 형수법은 정교하고 치밀해서 정치한 계산법을 씁니다. 복잡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체적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말 되죠? 한국말인데요. 2시 전에 끝낼게요. 이게 먼저 와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이게요. 요게. 요 놈을 알아야 그 다음에 들어가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은 사업기간이 오래됐었을 때 반드시 맨 첫 번째 나온 소득이득이 얼마니까 얼마쯤이라고 대충 눈대중 잡아서. 그러니까 하나만 잡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좀 조잡한 방법입니다. 되게 개괄적 방법입니다. 말 되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따지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그죠? 체계적이고 전체적이고 정교하고 치밀하다 해서 정치한 계산법을 씁니다. 됐죠? 말 뜻이요. 삐짐이다. 저 대답 안 해주면. 나 쓰고 있잖여.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재밌어요. 아이고 재밌기는. 매번 같은 말. 어제도 요 말하고 왔거든요. 똑같으니까 내일도 또 가면 요 말합니다. 1년 내내 같은 말하고 다녀요. 개론 사실은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구구단을 애우고 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처음에 자전거 타실 때게 야 어떻게 저거 탄다냐. 운전 처음 하실 때 굉장히 어렵게 보셨죠. 지가 알아서 가. 악셀만 밟으면 그잖아요. 처음에 운전하실 때 어쩝니까? 그죠? T자 잘못해서 걸리고 그죠? 회전 잘못하고 백밀러 못 봤죠. 근데 자주 하다 보시면 어쩝니까? 저절로 보여. 요즘은 그죠? 포켓몬 하면서 가잖아요. 그잖아요. 숙달이라니까. 여러 번 하시면.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는 방식이 무슨 말이냐? 전체를 다 따질 것이 아니라 1년만 따진다. 전부 다 따질 것을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 고려 안 하기 때문에 할인을 안 하는데 1년치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할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따진 것은 할인한대요. 할인 방식.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할인 방식, 비할인 방식 문제를 여러 번 냈습니다. 아까 17회 때 문제가 요거고 지문사에도 어차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성지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한다. 틀렸죠. 고려하는 방식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지문 나올 거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걸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자면 그 다음에 이걸 하신 다음에 어림세법을 먼저 합시다. 지금 373페이지. 그러니까 어림세법하고 비율분석법 안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할인 현금수법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두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우고요. 이제 지워놓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 비율수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셈법 비율수법은 출발이 어디서 나면은 아까 영업수지 계산과정 문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다시 씁니다. 아까 영업수지. 벌써 이제 이번 과정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도 4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가 가능 조소득. 기억하시죠? 공실매 불량부채 빼고 기타 더하고 나오면은 유효 조소득. 우리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 경비 빼고 나면은 그죠? 순수익, 순영업수익. 맞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 빼고 나면은 세전수지. 세전수지.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빼고 나면은 세후수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유효조소득과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총자본. 요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타인자본. 맞죠? 요 두 가지 세전세는 언제든지 자기자본. 그래서 지분자본 나온다는 얘기. 여기서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총자본은 요렇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려고요. 그러면은 어림세법부터요. 그러니까 어림세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합니다. 어림세법은 맨 첫 번째 소득만 가지고 고려합니다. 말 됐는가요? 아까 요쪽이 요것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읽어봅니다. 지금 373페이지 개념 양가로 1번. 어림세법에는 승수법과 순율법이 있는데 이때 현금수율은 승수법하고 순율법이 있는데 자, 두 번째 합시다. 그러니까 어림세법에서는 첫 번째가 승수법이 있어요. 승수법이요. 그러면은 우리 승수를 뭘 승수라고 하죠? 승수는 가감승제 배수죠. 멀티플라이. 우리 가감승제 아시죠? 그러면은 승수법은 쉽게 말해서 승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수란 말은 몇 배냐? 그러니까 승수법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분모가 소득이에요. 여기가 반드시 소득이 들어가고 분자가 자본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자본이 몇 배냐? 그게 배수 승수. 다시 말하면 주어진 소득으로 들어가는 자본을 찾아오는 시간이 몇 배냐? 몇 년이냐? 그래서 승수법을 다른 말로 자본회수기간법이라고 합니다. 자본회수기간.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을 투자했었는데 1년에 10억씩 나온대요. 그러면 승수가 10이란 뜻이죠. 10억짜리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1년에 10억씩 나온대요. 그러면 나오는 소득으로 들어가는 자본을 찾아오는 기간, 즉 소득에 비해서 자본이 몇 배다? 10배다. 승수가 10이란 말은 10년이면 번전 찾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말은 승수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크면 그만큼 돈이 안 된다는 소리. 자본 회수기간이 기니까. 오래 걸리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승수법에서 승수는 자본 회수기간인데 그 승수가 크면 클수록 자본 회수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100억짜리 건물 샀는데 1년에 1억씩 나오는데 100년 나 죽은 뒤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급해. 빨리 나와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질이 급한 게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계절도 뚜렷하고 그래서 IT 산업이 발달된 겁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어쩌니까 옛날에 텔레비전 로타리 방식 돌리는 거 있죠. 안 돼. 바로 눌러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신춘문예 당선자 전부 다 결말이 앞에가 있습니다. 뒤에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신춘문예 할 때쯤에 신문사에 신춘문예 할 때면 수천 편이 응모가 돼요. 그거 출제위원들 다 읽어볼까요? 아니요. 몇 편 읽어보고 재미없네? 너 가. 앞에가 다 뭐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읽어볼 거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성질 급한 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6.25 이후로 50년 만에 그죠?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 안에 든 게 바로 대한민국. 맞죠? 국민들은 정치만 잘하면 돼. 맞죠? 그래서 목으로 총수가 정치는 맨육, 그 다음에 경제는 맨육. 그 말 딱 맞은 것 같아요. 누워 계시지만. 일단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일단요. 이거 반대말이 이제 수익률법이요. 그러면 수익률이란 말은 수익률법이요. 수익률이란 말은 비율이죠. 수익률법은 그래서 수익률은 뭐냐면 이제 반대요. 여기가 자본이고 분자가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수익률은 들어간 돈분에 나온 돈. 그러니까 수익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됐죠? 여기까지만 일단. 그래서 승수법은 소득에 대한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그래요. 우리는 수학에서는 분모가 기준입니까? 분자가 기준입니까? 분모가. 맞죠? 그래서 이때 소득이 뭐가 들어가냐면 요 녀석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소득이 들어가면은 유효 저소득 들어가면은 저소득 승수법. 순수익이 들어가면은 순수익 승수법. 세전수지가 들어가면은 세전수지 승수법. 세후수지가 들어가면은 세후수지 승수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수가 뭔가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승수는 소득분의 자본.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들어가는 자본이 몇 배다. 그게 배수, 승수. 그걸 뒤집으면은 나온 소득으로 들어가는 돈을 회수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짧아요. 그걸 승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승수가 크면 클수록 수익성이 떨어진 사업이고 승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돈 되는 사업 맞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서 항상 여기 소득이 물론 소득이라는 말 수익이라는 말 똑같으니까 소득하고 수익은 똑같은 얘기니까 인컴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소득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요 녀석이 어쩌니까 요 놈 들어가면 첫 번째가 저소득 승수. 그러니까 저소득 승수란 말은 유효 저소득으로 총자본을 해소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 유효 저소득에 비해서 들어가는 자본이 몇 배나 더 커요. 이거. 그래서 첫 번째가 저소득 승수요. 그러니까 지금 8개를 쓸 건데 요거 하나가 키예요. 사실은 요 놈이 전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승수가 뭔가 이 말만 이해하자고요. 승수란 소득분의 자본. 근데 그때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 그러니까 저소득 승수는 뭐분의 뭐? 저소득 승수는 분모가 유효 저소득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기는 유효수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총자본. 왜? 요거니까 여기 들어가야죠. 이제. 그래서 저소득 승수는 자기자본, 지분자본 해수기간입니다. 땡. 총자본 해수기간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항상 세전수는 언제든지 뭐? 지분자본. 언제든지.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거 다 연결돼 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소득 승수란 말은 저소득으로서 들어가는 총자본을 해소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됐죠? 두 번째, 순소득 승수요. 순소득 승수는 밑에가 분모가 뭐겠습니까? 여기가 순수익. 그 다음에 총자본이죠. 지분자본이 아니라 여기는 총자본이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는 지분자본 해수기간이다? 아닙니다. 총자본 해수기간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분자본 나오면 세전세후, 세전세후 나오면 지분자본 언제든지 그 연결고리가 그래야 맞아요. 그러면 100%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면 돼. 승수가 뭐분의 뭐? 소득분의 자본. 맞죠?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 그래서 저소득 들어가면은 저소득 승수.
그러고 보니까 유효 저소득하고 순수익은 총자본에 나온다. 그러니까 분자가 총자본 가야 맞겠죠. 논리가.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순소득수는 총자본 회수기간이지 지분자본 회수기간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건들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는 총자본 회수기간이지 지분자본 아니에요. 지분 얘기도 항상 뭐 나와야 돼요? 세전세후. 언제든지. 세전세후 나오면 항상 지분이 와야 논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번에는 세전수지 승수요. 여기는 그럼 분모는 뭐겠습니까? 세전수지. 세전수지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이번은 총자본, 지분자본. 그죠? 지분자본 아야 되죠. 총자본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을까요? 세전수지 승수는 부채가 많고 적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이미 빠져나갔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세전수지 승수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작아진다, 커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관계없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후수수요. 이번에 세후수수요. 여기는 그럼 분모는 뭐겠습니까? 세후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분자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거보다는 요게 클까요, 작을까요? 순수익 승수보다는 세전수 승수가 일반적으로 클까요, 작을까요? 아니면은 요렇게 비교합시다. 비교가. 그러니까 초소득 승수보다는 순수익 승수가 더 크다, 작다? 네, 커야 맞죠. 대부분.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총자본은 100억 들어갔어요. 여기도 똑같이 100억. 맞죠? 그 다음에 유효 저소득하고 이렇게 쓸 때에 요거보다는 요게 더 반드시 크니까. 아까 유효 저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야 순수익 나왔으니까. 지금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효 저소득에 대해서 20억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절대로 20억이 아니죠. 왜? 1원이라도 경비 빼야 되니까. 연홈에서 이걸 뺀 게 요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1원이라 나온다. 필수적 경비.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저소득 승수보다는 순소득 승수가 반드시 더 커야 맞죠. 분자는 똑같아. 분모가 줄어드니까. 됐죠? 이거 암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 논리가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저 과정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훤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승수란 말을 기억을 하실. 승수는 배수다. 뭐에 대한 뭐. 소득에 대한 자본의 비율. 됐죠?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기간이다. 그런데 두 개는 총자본 회수, 여기는 지분자본 회수고. 맞죠? 저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는 총자본 회수기간이죠. 세전 세후수 승수는 지분자본 회수기간이죠. 그런 말 살짝 더 바꾸면은 또 찍고 싶어요. 정확한 논리.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뭡니까? 요거. 요게 사실은 키란 전부라니까요. 요거 하나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번 시간 제일 키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승수는 소득분의 자본입니다. 근데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한대요. 그 소득이 저소득이면 저소득 승수, 순수익이면 순수익 승수. 물론 순수익 승수 또는 순소득 승수 같아요. 수익이나 소득 같은 말이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일단요. 그래서 요 두 개 비교할 수가, 요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보다는 요게 더 클 거고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더 대부분 큰 경우가 많겠죠. 이해하셨을까요? 왜? 세전수지보다 세후수지가 대부분 작은 경우가 더 많이 쓰니까. 뭐죠? 그죠? 물론 비과세만 똑같고. 말을 얼마나 지금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26회 때인가는 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어디가 더 크다 작다 이 말뜻 해석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비교할 수가 요렇게 비교하지 요렇게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아까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아 모르셨구나. 그래서 얼른 바꿨는데 이 두 개는 비교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기준이 틀린데. 기준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는 비교할 수가 요렇게 비교하는데 요렇게는 비교가 조금 틀립니다. 조건을 다시 줘야 돼. 별다른 말에서 비교가 안 돼.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바꾸면 이제 뭐가 나오면 수익률법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373페이지에 양가로 1번 외국의 개념. 어림셈법은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어요. 즉 여러 종류의 현금 수를 승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하다고, 그 다음에 수익률로 표시할 때요. 승수로 표시할 수도 있고 수익률로 표시할 수도 있대요. 승수로 표시하는 것을 승수법이라고 하고 율로 표시하는 것을 수익률법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밑에 승수는 수익 대비 투자액의 비율, 그러니까 수익 대비 투자액의 비율이니까 수익이 분모, 그 다음에 투자액이 자본이 분자.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승수는 뭐분의 뭐. 그래서 따라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승수가 크면 클수록 어쩌니까 요놈에 대해서 요놈이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안 되는 사업. 맞죠? 승수법은 소득에 대한 자본입니다. 또는 수익에 대한 투자액의 비율입니다. 자본이나 투자액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승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크면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 요 녀석들은 시간같이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건 여기에 포함됐으니까 안 하잖아요. 아까 어림셈법 유수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어림셈법 기억하셔도 밑에는 모르셨다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림셈법 아니까 승수법도 시간같이 고려 안 합니다. 민법에서 전자가 권리가 제로면 뒤에도 제로죠? 아, 몰라, 뭔 소리죠? 전득자 좀, 딱 하고, 모르니까까지만요. 그러니까, 요것도 전부 다, 요 두 가지 전부 다 여기에 속하니까 시간같이 고려 안 합니다. 비할인 방식입니다. 됐죠? 전부 다 비할인 방식이요. 됐죠? 자, 그 밑에. 그 다음에 수익률은 투자액 대비 순수익의 비율. 근데 거기다 정확히 말하면 순수익만 아니라 순자 빼세요. 미스. 수익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법은 자본에 대한 소득이 여기가 순수익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순자 빼세요. 미스프린트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37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수익률은 투자액 대비 순수익, 투자액 대비 수익의 비율이지 순수익이 아니야. 순수익도 될 수가 있고 다른 것도 세전수 될 수도 있고 세후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자 지우세요. 아니면 가로에 놓으세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373페이지 개념에서 네 번째로 동그라미 2번. 수익률은 투자액 대비 수익의 비율이지 순수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순수익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전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세후수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신 거죠? 둘은 반대요. 그래서 수익률은 클수록 좋다. 승수는 아까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서로 반대, 역수관계. 그러니까 승수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어림셈법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한 해의 소득을 주장한다. 이제 나왔네. 아까 어림셈법, 비율셈법은 시간같이 고려 안 한다. 기억나시죠? 10년 사업하면 1년치만 가져간다. 맨 첫 번째 지범은 소득에 만 가지고 고려한다. 그래서 자본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말 나올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맨 첫 번째로 하기 때문에 처분시 발생 자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는가 이제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이거 요렇게 썼을 때 이거 여러 개 하잖아요. 그럴 때 어림셈법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뭐만 소득이득 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시, 양도시, 환매시 가치 증가분은 고려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본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까 노란색 쓴 거. 그죠? 그걸 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제 여기에 들어간다면 말을 이해하면 쉬운데 그것이 없이 바로 나온다면 애우세요. 그 말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하는 방식이 있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이 있었죠. 안 하는 것을 비할인 방식, 하는 것을 할인 방식. 그래서 안 하는 건 아까 어림셈법, 비율셈법은 시간 가치 고려 안 합니다. 그 애들은 왜 그러냐? 매번 똑같이 나오니까 맨 첫 번째 소득만 가지고 고려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 소득만 가지고 고려하니까 자본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말 지금 말 뜻이. 됐죠? 근데 시험에서는 승수법은 자본에도 고려한다. 그러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고려 안 해야 맞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요. 세 번째 어림셈법 합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2번, 3번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2번, 3번이 아까 전제, 여기서 아까 나왔던 말. 시간가치 고려 안 한다, 한다. 어림셈법 비율법 시간가치 고려 안 한다, 1년치만 본다. 그래서 시간 고려 안 하니까 비할인 방식. 맞죠? 그래서 소득만 가져가기 때문에 자본에도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소규모 나왔네, 이제. 거기 보니까 네 번째 소규모라고 나왔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림셈법 비율법을 먼저 하고 그걸 보다 더 자세하게 할 때는 뭘로 넘어간다? 할인 현금수법으로 넘어가는 게 보편적. 그래서 어림셈법 비율법은 예비적 분석까지로 이용될 수 있다. 됐죠? 거기는 안 나왔죠. 왜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고려합니까? 수지가 비교적 안정적이니까. 아까 박스 얘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승수법. 승수법은 여러 정도에서 현금 수를 승수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승수란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정확히 하면 승수가 뭡니다? 왜 낮을수록 좋은가? 왜 높고 낮은가? 금방 말 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승수는 소득에 대한 자본이니까 이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10 나온다는 얘기는 10년 걸려야 찾는다는 얘기. 1 나온다는 얘기는 1년에 찾는다는 얘기. 0.5 나오면 반년에 찾는 거. 우리는 빨리 찾아야지. 그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승수법에서는 그 분모가 뭐가 들어가서 저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소득 승수는 저소득분의 총자본. 그래서 저소득 승수는 총자본 회수기간이지 지분자본 회수기간이 아니란 얘기.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갑시다. 뒤에 순소득 승수, 순수익 승수는 순수익에 대한 총자본의 비율. 보시면은 순영업소득은 거기 지금 374페이지 박스바라 탐구하면 1번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 그러니까 분모가 뭡니까? 순수익에 대한 총자본의 비율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따라서 이는 투자에서 된 자본에서 걸리는 시간을 하면서 자본의 순간이다. 거기 자본의 순간이다. 정확히 말하면 무슨 자본? 총자본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자본 앞에다 지분 살짝 끼워 넣으면 다 속습니다.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대한민국 이제 어느 교재든 저보다 자본의 순간이 써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총자가 빠진 거 총자본의 순간이지 지분자본의 순간이 아니란 얘기. 지금 말 이해하신 거죠? 저 나중에 모의고사 거기다 지분 살짝 끼워 넣으면 자본의 순간은 또 어디서 봤죠? 아, 대부분 그래요. 저 그래내니까.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하고 저소득 승수는 총자본의 순간이지 지분자본의 순간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그 말을 애우시는 것보다는 요걸 지금 요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 지금 요거 얘기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세전액 승수. 그 다음에 세전액 승수는 지분 투자에 대한 보답입니다. 지분 투자액의 배수. 그러니까 뭐에 대한 세전수에 대한 지분 자본. 이것도 자본의 수간인데 무슨 자본? 지분 자본 회수기간.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승수란 것은 소득분의 자본이다. 근데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한대요. 유효 저소득 들어가면 저소득 승수, 순수익 들어가면 순수익 승수, 세전수익 들어가면 세전수익 승수, 세후수익 들어가면 세후수 승수. 우리는 조금 더. 그래서 저소득 승수보다는 순수익 승수가 더 크고 세전수익 승수보다는 세후수가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지금 말 이해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요. 그 오른쪽에 또 세후수익 승수다. 그 밑에 네 번째 세후수익 승수 똑같죠? 조금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건 다시 다음 주에 반복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뒤집으면 또 뭐가 나왔냐면 네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요 네 가지는 정확히 하던데 맨 첫 번째가 총자산 회전율. 저 뒤쪽에 나올 겁니다. 여기를 총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말 써요.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말은 뭐분의 뭐? 여기가 총자본분의 저소득이요. 총자본분의 여기가 저소득이요. 정확히 유효 저소득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총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자본 수익률 또는 자본 합률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요. 우리 수익률하고 환원율은 틀려요. 수익률이란 말은 돈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평가에서는 환원율이라만 써야 맞아요. 근데 여기를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말했는데 대부분 대학 교수들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로 보니까 자본 환원율 이렇게 써요. 또는
종합자본 환원율.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요 편이 맞는데 제가 같은 학원 가서 떠들어봤자 안 알아주니까 자본 환원율 쓰긴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률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원율은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수익률이 맞는 거고 평가로 가면은 환원율이 맞습니다. 두 개를 섞으면 안 돼,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나왔죠. 뒤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 보니까 종합자본 환원율. 지금 375페이지 거기 첫 번째가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환원율, 종합수익률, 종합수익률. 종합이라는 말 다른 말은 총자.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수익률, 종합이나 총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 총자.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 하자면은 투자는 어쩝니까? 수익률이 맞아요. 환원율은 평가에 쓰는 거.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가치를 돈으로 만드는 것이 환원율이에요. 돈에 대한 돈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표현이.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수익률을 써야 맞고 평가에서는 환원율이 맞는데 같이 쓰자고 일단 나왔으니까.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다 하고 가서 떠들어봤자 안 알아주니까 우리 그렇게 쓰자고요. 그럼 여기는 뭐부터 뭐겠습니까? 여기 바꾸면 되니까 분모가 총자본.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요. 순수익. 왜요? 이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여기를 지분자본 수익률 또는 세전수익률. 여기를 지분자본이요. 지분자본 수익률. 그래서 우리 지리특과 요거 계산한 거예요. 지분자본 수익률 또는 아니면 세전수익률 또는 지분수익률. 자본이라고 빼고 지분수익률도 좋고 지분자본 수익률도 좋고 아니면 세전수익률. 그럼 여기는 뭐부터 뭐겠습니까? 분모가 지분자본. 그 다음에 분자는요. 세전수지. 그래서 우리 아까 지렛대옥 갈 때 지분수익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지렛대옥가에서 총자본수익률하고 지분자본 구했던 거. 지렛대옥가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후수익률. 세후수익률요. 세후수익률은 뭐부터 뭡니까? 분모가 지분자본. 그 다음에 분자는요. 세후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8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왔을 때는 초소득 승수가 뭔지 요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순수익이 얼마다 총자본이 얼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니. 그러니까 이 공식 8개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8개를 동시에 올라오면 잘 헷갈리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수가 뭐다? 그 다음에 뒤집으면 뭐가 나온다? 수익률. 승수는 분모가 뭐다? 그럼 무슨 승수로 가자? 그럼 반대로 바꾸면 말 다 나오니까. 이것도 한 20번 이상 말씀드릴게요. 수없이 말합니다. 거기에 종합자본 수익률 나왔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종합자본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은 뭐의 역수다? 순소득 승수 역수. 요 녀석은 뭐의 역수? 요놈의 역수. 맞잖아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자본 수익률, 종합자본 수익률 되는 거. 맞죠? 지분자본, 지분수익률은 뭐의 역수? 세전수지의 역수. 반대니까. 됐죠? 8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지분배당률, 지분수익률, 세전수익률, 지분배당률, 지분수익률. 그 다음에 세후수익률 나왔죠? 여기까지만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371회 표가 나왔죠? 그 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7개가 써져 있는데 가장 키는 승수가 뭔가 그게 포인트예요. 승수는 소득분의 자본. 그다음에 자본이 뭔가 소득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소득 승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전부 다 외워두시면 나쁘진 않는데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한 번에 잘 안 외워지시니까. 한 번에 잘 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외워지시는가? 세파에 찌들려서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림선법의 한계 볼까요? 보자면은 어림선 여러 가지 법을 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요놈하고 이렇게는 비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분모가 틀리고 분자가 틀리니까 서로 틀리잖아요. 또 어림선법은 그러니까 단편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 한계가 몇 개 나왔는데 그거 안 외워도 좋습니다. 거기서도 어림선 한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시간같이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나만 지금은. 어림셈법은 시간같이 고려 안 합니다.
또 하나 하자면은 처분시 소득 고려 안 합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비율분석부 하고 앞으로 넘어가서 할인 수업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금융도 좀 갈 겁니다. 그래서 금융도 좀 읽어오시면 좋을까요? 그냥 오시면 좋을까요? 읽어오실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어디까지 읽어오셔야 되냐면은, 최소한요. 우리 페이지 수로 439페이지까지는 좀 읽어오셔야 됩니다. 439페이지. 거기 2절 앞에까지는 읽어오실 거죠? 그래서 하나씩은 세 개라면 이게 될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